로빈슨 크루소 5번째 이야기. 고심 끝에 만든 통나무 배. 언젠가 섬을 탐험할 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육지를 본 후로 그 모습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육지로 건너가면 이런 무인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건너편 육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궁리하였습니다. 저 건너편 육지에는 무시무시한 야만인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괜히 그곳에 접근했다가 붙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건너편 육지로 건너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줄리가 함께 있었다면, 줄리와 함께 아프리카를 도망쳤던 그 큰 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난파선의 보트가 모래사장에 그대로 버려져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바닷가로 가보니 보트는 엎어져서 모래 속에 절반 이상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야. 좋아, 한번 고쳐보자. 나는 곧 연장을 가지고 와서 보트 주변의 모래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구멍을 판 다음 보트에 통나무를 대고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물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트를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원주민이 쓰는 카누처럼 나무 가운데를 파내어 배를 만들면 되겠다. 나는 여기서 단념하지 않고 배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겠지만 혼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통나무 배를 만들려면 사람 키 몇 배나 되는 큰 나무를 잘라야 하고 속을 파내어 배를 만든 다음 바닥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를 만들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혼자서는 도저히 배를 바다까지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어서 통나무 배를 만들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는 큰 삼나무를 찾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삼나무는 밑둥지름이 170cm가 넘었고 밑둥에서 7m 위의 지름도 150cm나 되었습니다. 내가 삼나무를 발견하고 밑둥부터 잘라내는 데는 꼬박 20일이 걸렸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데는 14일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보트 같은 모양을 만드는 데도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속을 파내어 진짜 통나무 배처럼 만드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근사해.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여서 만든 배를 보니 무척 기뻤습니다. 이 정도라면 20명은 충분히 탈 수 있겠는걸? 그렇다면 짐을 모두 실어도 거뜬할 거야. 다행이야. 물론 너도 태워서 같이 가마.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나를 보며 짓고 있는 개에게 이렇게 말하자 개는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바다까지 옮겨야 하는데 바다까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굽이 쪽으로 가자 지면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파서 평평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간신히 평평하게 만들자 이번에는 통나무 배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운하를 파서 배가 있는 곳까지 물을 끓여대야겠어. 그렇지만 막상 운하를 파기 시작하고 보니 혼자서 10년 정도 걸려야 운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며 만들었는데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니. 나는 지금까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무인도에서의 4년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번 상륙 기념일은 조용히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참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집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무인도에서는 제 아무리 욕심을 부려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앞에서도 난파선에서 금화와 은하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비록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지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 폴. 지금은 이렇게 상자 안에 가득 찬 금화보다 만두나 강낭콩이 더 중요해. 이렇게 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폴은 힘차게 자기 이름을 외쳤습니다. 폴, 폴, 폴. 정말이야, 폴. 누군가가 내게 서랍에 가득 찬 다이아몬드와 한 병의 잉크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잉크를 택하겠어.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잉크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을 타서 쓰기 시작했는데 색이 점점 흐려지더니 이제는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썼던 것을 다시 읽어보다가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의 날짜가 항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가출을 해서 헐 항구로 도망친 날과 살레의 해적선에 붙잡혀 노예가 된 날이 같았습니다. 둘째, 야모스 항구에서 폭풍을 만나 조난당한 배로부터 살아난 날 대형 보트를 타고 해적으로부터 도망친 날도 똑같습니다. 셋째, 내가 태어난 날은 9월 30일인데 그로부터 26년 후의 9월 30일이 이 섬으로 떠밀려온 것입니다. 아마 운수가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일들을 기분 나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곳에 온 지 4년쯤 지나자 옷도 점점 낡아서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살펴보았더니 셔츠가 3다스쯤 있었습니다. 한 다스는 12개니까 3다스면 36개쯤 있었겠네요. 그 밖에도 외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더워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야만인처럼 벌거벗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옷을 전혀 입지 않으면 살갗이 심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셔츠를 입는 쪽이 훨씬 시원할 뿐 아니라 안전했습니다. 이 섬의 날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더웠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금방 머리가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 가죽으로 큰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털이 바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자를 만들고 나서 옷도 만들었습니다.
우도가 반바지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잘 통하도록 헐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양새는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몫으로서도 재주가 없었지만 바느질 솜씨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옷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비에 젖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만들 때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비를 막거나 햇볕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이 우산을 접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산다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무척 편리했습니다. 무서운 조류.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에 터무니없이 큰 통나무 배를 만들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적당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너편 육지로 건너갈 계획은 단념해야겠어. 대신 이번에는 작은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섬 일주나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800m 정도 되는 운하를 파서 물을 끓여들였습니다. 2년 동안 공을 들인 배가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나도 당당히 배를 가진 선주가 되었군. 지금까지는 섬 안쪽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배를 타고 섬 주변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즉시 이 통나무 배에 돛대를 달고 남파선에서 가지고 온 범포로 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나무 배에 돛을 달고 시험 삼아 바다로 나가 보았습니다. 좋아, 좋아. 꽤 잘 달리는군. 훌륭해. 몇 년 만에 바다로 나간 나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생활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섬을 일주해도 끄떡 없겠는걸? 그래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출발해야 해, 로빈슨. 응, 알았어. 이 섬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은 나야. 이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어. 나는 마치 누군가 곁에서 말을 거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말하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앵무새 폴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에도 버릇처럼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선 통나무 배의 양쪽 끝에 상자를 만들어 붙이고 그 안에 식량과 탄약을 넣어 비나 파도의 물보라에도 젖지 않게 했습니다. 또 통나무 배의 안쪽에 총이 들어갈 정도의 가늘고 긴 홈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나무 배의 뒷부분에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도 꽂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잠깐씩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의 조작법을 익혔습니다. 자, 내일은 일주 여행을 떠나보자.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식량도 충분히 준비해야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빵을 2다스, 바짝 구운 과자 가득 넣은 항아리 1개, 럼주를 담은 작은 술병 1개, 염소고기 반마리, 그 밖에 총과 탄약, 선원용 위트 등을 실었습니다. 위트는 밤에 덮고 자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 와서 6년째 되던 해 11월 6일에 드디어 섬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섬의 동쪽까지 가자 암초가 바위 위까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암초는 9km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그 너머는
모래 언덕이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2km 정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돌아서 가려면 상당히 먼 바다까지 나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은 위험해. 어쨌든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곳의 지형을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통나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린 다음에 총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군. 위험한 곳이었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나는 아찔했습니다. 갑의 바로 옆으로 바닷물이 급류처럼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배를 타고 무작정 들어갔더라면 멀리 떠밀려 흘러가서 두 번 다시 섬으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닷물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다로 나가면 끝장이다. 이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로 하자. 나는 이틀 동안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해안을 벗어나자마자 바다가 갑자기 깊어지더니 통나무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격렬한 바닷물의 흐름에 휩쓸려 자꾸자꾸 떠내려갔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통나무 배를 저었지만 아무리 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기 때문에 돛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섬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섬의 양쪽에서 흘러나온 바닷물이 몇 킬로미터 앞에서 서로 합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끝장일지도 몰라. 이 격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나는 멀어져 가는 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섬이여, 제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다오. 나는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일까? 아, 나는 정말 알 수 없는 멍청이란 말인가? 바다로 나오지 말고 얌전히 섬에서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어떻게 해서든지 통나무 배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바람이 조금 불어왔습니다. 다행히도 바다 쪽에서 섬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돛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너무 멀리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바람은 점점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 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아, 제발 이대로 계속 불어다오. 나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배는 섬의 북쪽,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탄 곳과는 반대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 배는 섬의 사이에 낀 두 개의 조류 사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준 덕분에 저녁 무렵에는 간신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통나무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나무 배를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리자마자 나는 너무나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나는 다시 배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를 탐험해 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고 싶어. 하지만 고생해서 만든 통나무 배인데 어디 안전한 곳에 둬야겠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 걸어가다가 작은
만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만은 점점 좁아져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배를 넣어두기에 적합한 장소군. 마치 작은 독 같아. 나는 배를 그곳에 잘 세워놓은 후에 배에서 총과 우산을 꺼내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해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간신히 나는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나무 그늘에 눕자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로빈슨, 로빈슨, 로빈슨 크루소, 불쌍한 로빈슨 크루소야. 나는 문득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로빈슨, 로빈슨 크루소, 너는 어디 있니? 어디에 있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앵무새폴이 울타리 위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 폴 너였구나. 이리 오너라, 폴. 내가 손짓을 하자 폴은 즉시 날아와서 내 엄지손가락 위에 앉아 어류강 부리듯 부리를 내밀었습니다. 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니? 마중을 나와준 거야? 나는 오랜만에 폴을 만나서 몹시 기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폴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